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말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한 소리의 조합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일까요? 왜 어떤 말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또 어떤 말은 깊은 상처를 남기는 걸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무심코 내뱉고 또 그 말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 말실수로 낭패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분위기를 돋우고 싶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말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웃고 즐거워하는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뱉은 말 중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만한 농담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서야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했고 그 안에 불필요한 말이 섞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었고 이후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이자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때로는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용기를 주지만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을 조심하라.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말을 많이 하면 쓸데없는 말이 섞이기 쉽고 그것이 결국 화가 된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말은 신중해야 하며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라는 개념을 강조하며 물질뿐만 아니라 말에서도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말에도 무소유가 필요하다. 불필요한 말, 상처를 주는 말, 헛된 말에 집착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말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스님은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남긴 영향은 영원히 지속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마디의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이 한 에피소드 중 하나는 한 사람이 스님을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때 스님이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의 말 속에 불필요한 불평과 불만이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법정 스님은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침묵하는 것이 더 좋은 답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고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 속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기회가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폭이 줄어들고 기존의 인간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말 한마디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 들수록 말은 곧 인격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가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이 그 사람의 품격과 지혜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점점 주변에서 멀어지지만 신중하고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은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또한 말은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젊을 때는 직장, 학교, 사회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듭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좋은 대화를 나누면 관계가 지속되지만 말로 인해 갈등이 생기면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이때 하는 말 한마디가 가족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잔소리는 가족들을 지치게 하지만 긍정적인 말과 격려의 말은 가족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말은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열린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와 사고방식이 달라지는데
이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말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이랬었는데,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태도보다는 공감하는 태도로 대화를 하게 되면 그토록 어렵게만 느껴졌던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얻은 지혜를 후배나 자녀들에게 전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훈계조의 말보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따뜻한 조언이 더 효과적이라는데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라도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드럽게 조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겪게 될 노후의 어려움 중에 가장 큰 부분으로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외로움을 꼽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나 가족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외로움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대화의 양보다는 대화의 질입니다. 가벼운 잡담이라도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가 담긴 말은 외로움을 줄이고 삶에 활력을 줍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서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특히 조심해야 할 말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분명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뤄볼 말은 바로 비판적인 말입니다. 비판적인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특히 누군가가 열심히 했거나 자신이 믿고 있는 방식으로 행동했을 때 비판을 받으면 그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상처는 단순히 일시적인 기분 나쁨을 넘어서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친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친구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지만 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그게 잘 될 리가 없어라고 비판적인 말을 한다면 그 친구는 아마 실망하고 더 이상 그 사업에 대한 열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적인 말은 단순히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게 되죠. 대신에 그 아이디어가 잘 될 수도 있겠네. 다만 몇 가지 점을 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비판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비판적인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해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비판을 받을 때 그 자존감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비판이 상대방의 행동이나 능력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라면 그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기 어려워지며 점점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항상 이런 실수를 반복하네라는 비판은 실수에 대한 지적을 넘어서 그 사람의 능력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비판적인 말 대신에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다음엔 좀 더 신경 쓰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상대방을 격려하고 실수를 넘어서 성장을 응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편견이 담긴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나 사회적인 틀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편견을 갖고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편견이 담긴 말은 관계를 해치기도 합니다. 편견을 담은 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람은 자신이 특정한 방식으로 낙인 찍히거나 고정된 이미지로 평가받을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자신이 노력하거나 변화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편견적인 말은 그 사람에게 나는 그런 사람으로만 보이는구나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나이가 많거나 적다고 해서 특정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편견이 담긴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대신에 너는 그만큼 많은 경험을 했고
지금도 충분히 좋은 점이 많아. 이런 말을 해보세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편견의 말은 새로운 기회를 차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일을 배우거나 도전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에 관계없이 사람은 언제든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은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훨씬 좋을 거야. 이런 말은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는 편견입니다. 대신에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어. 이러한 말과 마음가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과거의 추억을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과거를 추억하는 말은 현재에 대한 집중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추억을 자주 떠올리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감정적인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의 삶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게 됩니다. 결국 현재에 대한 집중이 부족해지고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내가 이랬지 저랬지라고 자주 말하며 그때의 이야기만 반복하게 되면 현재의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지 않고 과거에 묶여 있으면 그 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젊고 찬란했던 과거를 추억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너무 과거에만 집착하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를 자주 회상하며 그때의 좋은 시절을 그리워하다 보면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잘 되었는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 이제는 새로운 시도나 도전이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국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발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지나간 과거에 갇히게 만들죠.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안 되더라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면 과거의 방식에 집착하게 되고 새로운 방법이나 변화에 대해 마음을 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어 발전을 멈추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도록 노력하는 편이 낫습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성장할 기회임을 인식하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먼저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다뤄볼 말은 바로 나이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나이를 강조하는 말을 자주 하면 자기 비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자주 언급하면서 이 나이에 이런 걸 한다니라거나 나이가 많아서 이걸 못한다는 말을 하면 이는 결국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게 됩니다. 나이 때문에 스스로를 제약하거나 한계를 짓는 것처럼 들리게 되며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비하적인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다 늦어버렸어. 이 말을 자주 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이 나이에는 더 이상 변화할 수 없다는 생각을 심어주게 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그만큼 더 많은 경험을 쌓았다는 거지. 나이를 강조하는 대신 그 나이에 맞는 경험과 가치를 강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나이를 너무 강조하면 젊은 사람들과의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나이를 언급하며 너희는 나이도 어려서 모르겠지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젊은 사람들과의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나이를 너무 강조하면
젊은 사람들과의 대화가 일방적이거나 갇혀버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의 입장이나 생각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대화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이런 걸 모를 거야. 이런 말을 자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들 또한 나이 많은 사람과의 소통에 장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 대신 너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나도 내 의견이 궁금하다. 와 같은 말을 사용해 보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양한 시각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비하하는 말입니다. 비하하는 말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자주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못하겠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지만 나이가 드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나이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이때 나이를 부정적으로 언급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이 나이에 이런 것도 못하겠어라고 자주 말하다 보면 스스로 그 한계 속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스스로 제한해 버리게 되는 거죠.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나이를 불문하고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며 도전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하하는 말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나이를 비하하면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런 걸 못한다는 말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젊은 사람들과의 세대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자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고 나이 든 사람은 또 그들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비하하는 말은 세대 간의 격차와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이가 어리니까 나랑 똑같이 생각하지 않겠지만이라는 말은 세대 간의 거리를 두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자주 하다 보면 세대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려워집니다.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너희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통해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경험을 강요하는 말을 다뤄보겠습니다. 경험을 강조할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큰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거나 더 이상 배우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많은 걸 겪어봤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피하게 되고 결국 자기 발전을 멈추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경험상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자주 말하면서 새로운 방법이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험이 쌓인 만큼 더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의지를 불태워야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지만 그게 항상 정답은 아닐 수 있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중요해라는 태도를 가지세요. 경험을 소중히 여기되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경험을 강조하는 말을 많이 하면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을 강조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봤어라고 말하면 그 말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내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고 협력이나 팀워크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걸 몇 번 해봤기 때문에 너희가 말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잘 알아라고 자주 말하면 그 사람은 점점 자기의 경험만을 중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 경험도 있지만 내가 겪은 것도 중요해. 우리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더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협력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지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가 약해지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나이를 부각시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부추기거나 과거에 갇히는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잘 활용하되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로 다뤄볼 말은 바로 불필요한 충고입니다. 충고하는 말은 강요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건 잘못된 방법이다라는 충고를 하게 되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나에게 뭔가 강요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충고는 의도와는 달리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제로 주입하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이 길이 맞지 않아. 내가 겪어본 바로는 이게 훨씬 낫다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죠. 따라서 충고를 할 때 내가 겪은 경험상 이렇게 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생각을 먼저 듣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또한 충고하는 말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이라는 말과 함께 충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세대 간의 격차를 강조하게 되어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충고가 세대 차이를 느끼게 만들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수 있죠. 너희는 아직 어린애들이라 그런 걸 모른다고 말하면서 충고하면 젊은 사람들은 자칫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대 간의 거리감이 생기게 되고 충고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대 간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았어 라고 표현하면 상대방이 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나이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져서 충고를 하고 싶어지지만 지나치게 충고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고 결국 관계에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충고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변화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충고보다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태도를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감정을 일으킬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말은 그 나이만큼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관계를 쌓습니다. 그 관계의 질은 우리의 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작은 칭찬 한마디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말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중요한 창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고 세상과 소통하며 또 다른 사람들과 감정을 교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책임감이 더욱 커지며 그 말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만큼 배려와 존중을 담아 말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단순히 소리 그 이상의 힘을 가집니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담고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숨을 고르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히 고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은 마음을 나누는 방식이며 결국 말 속에는 말하는 사람의 진심이 담기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항상 신중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말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 속에는 사랑, 이해, 존중이 담길 수 있습니다.
결국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누는 가장 중요한 선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선물을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지혜를 갖추어 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말과 관련해 함께 나눌 경험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 힘이 나는 이야기 들려드리러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